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누이랑 맞고소 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현재 그 상황인데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저랑 시누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시누이가 저희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고 육아 도와주신다고 시어머니가 시누이네에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니 평수 문제로 시누이가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아파트 단지였고 그렇게 어찌저찌 가까이 살게 되었네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바로 본론부터 쓸게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냉장고를 자꾸 털어가길래 복수한답시고 설사약을 넣었는데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절도죄로 맞고소할 생각이고요. 어찌된 사연이냐고요? 시누이가 원래 어머니 음식을 좀 싫어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을 오래 하셨는데 그 영향인지 밑반찬이나 요리들이 살짝 짜고 자극적이셨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가족들이 말려서 음식 간이 많이 약해졌는데 시누이는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저희야 어쩌다 한번 먹는 거라 그런지 시댁 가게 되면 시어머니 음식 엄청 맛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 그릇 싹싹 비워 먹는데 시누이는 늘 똥 씹은 표정으로 젓가락질하면서 새 모이만큼 집어먹곤 간이 너무 세다며 꼭 한마디 거들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기분 안 좋으시죠. 그래서 식탁에서 갑자기 어머님과 시누이 싸움이 나서 저희 멋쩍게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면 저희 친정엄마는 완벽하게 건강 식단으로 요리하시거든요. 간도 거의 하지 않으시고요. 그나마 음식에 넣는 소금도 직접 만들어 드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간수 내리고 볶고 한 번 더 살짝 씻은 다음 무슨 약재 넣어 또 볶고 하는 과정을 엄청 오래 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소금 보면 짠맛이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척들이 저희 친정엄마 소금을 그렇게 성인병에 좋은 약소금이라며 한 바가지에 막 10만 원 주고 사실 정도예요. 아무튼 저희 친정엄마는 설탕도 소금도 적게 넣으시고 영양소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만 딱 열을 가해서 요리하시는 편이라 솔직히 요리가 아니라 약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도 소화기관 엄청 건강하고요. 커오면서 잔병 치레도 거의 안 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 두 아이 낳고 회복도 빨리 한 비결은 저희 친정엄마의 산후조리 덕분인 것 같아요. 몸에 좋다 하는 보양식 위주로 삼시세끼 차려주셔서 기력 회복에 엄청 도움됐거든요. 산후풍도 전혀 없었고 지금도 나이에 비해 건강도 좋고 피부도 좋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저 둘째 낳고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시누이 부부가 한 번 와서 어쩌다 친정엄마랑 다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누이가 음식 맛보고 눈에서 하트가 나오더군요. 저희 친정엄마 요리 솜씨 대박이라며 이런 식자재는 어디서 공수해 오신 거고 육수며 양념은 어떻게 만드신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저희 엄마가 도로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직접 채소 키우시고 좋다는 비료 듬뿍 약도 최소한으로 쳐가며 키우셨는데 그 채소 갖고 와서 요리한 거다. 속초에서 아는 사람한테 직거래로 수산물 택배받는다. 육수는 유기농 채소 3일 구워서 만든다 등등 엄마의 정성 가득한 요리 비결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간도 딱 자기한테 맞는다며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대박이라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일어났습니다.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나더군요. 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서로 왕래할까 말까였는데 주말마다 연락 와선 올케 뭐해? 올케 집에서 밥 좀 먹어도 돼? 하며 곰살맞게 굴곤 했죠. 저희는 워낙 무던한 성격이라 집에 누가 와도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오라고 했죠. 시누이가 집에 오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 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친정엄마로부터 온 반찬 택배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냉장고에 그득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여섯 가지 꺼내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좋았죠. 저희 친정엄마 요리에 저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잘 먹으니까요. 특히 저희 친정엄마가 우엉채에 마늘즙을 숙성시키고 직접 담근 약간장으로 조리신 반찬이 있는데 그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리 방법 알려주니 그렇게 귀한 거였냐며 거의 식탁에 얼굴을 받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장고에 혹시 여분 더 있냐고 하면서 그것까지 다 먹더군요. 그것도 냉장고에 서서 허겁지겁. 그렇게 식탐 부리는 시누이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누이가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냈나 봐요. 저희 친정 엄마처럼 요리해달라고 졸랐나 봅니다. 안 그래도 두 집이 같이 사시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거든요. 시누이가 처음엔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라 시어머니가 도우신다고 합가하신 거였는데 합가하자마자 시누이가 일을 관뒀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을 구하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빨래 해주신 옷 입으며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일 관둬서 수입 줄었다는 핑계로 시어머니께 약속했던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팍 줄여드렸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복장 터지시죠. 한 달 50만 원에 딸, 사위, 손자 먹을 것 챙기고 살림하느라 밤낮 주말 없이 일하게 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워낙에 할 말 안 참는 성격이신지라 두 분이 많이 싸우셨고 결국 시어머니가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별일 많았어요. 저희가 싸움 말리러 간 적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 보고 저희 남편이 시누이에게 엄청 화도 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랑도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는데 뭐 어찌저찌 다시 좋아졌습니다. 요리에 문외한이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시자 더욱 저희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서 저희 집에서 밥 먹는 게 한 반년 정도 되어가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형님,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직접 요리 연습해 보시는 건 어때요? 알잖아. 난 진짜 요리에 젬병이야. 인터넷 보면 이거 적당히 넣으세요. 저거 적당히 넣으세요. 그러잖아. 난 그 적당히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맛이 이상한가 봐. 하며 호호 웃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식탐을 엄청 부렸어요.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만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선 그릇을 싹싹 비워내곤 했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삼계탕을 데워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닭이 각종 약재 먹여 키웠다는 이야기 하자마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더군요. 그날 저희 가족은 죽만 겨우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몸에 좋은 건 눈까지 반짝이며 앞뒤 안 가리고 먹더군요. 시누이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제가 차려준 밥만 먹더니 어느 날부터는 냉장고를 직접 열어서 이 반찬 달라 저 반찬 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집에서 락앤락통을 가져오더라고요. 당연한 듯이 몇 가지 덜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강하게 제지하니 그 다음부턴 좀 자제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이 사실 알고 시누이네도 먹으라고 좀 더 여유 있게 해줄까 하시는 걸 제가 만류했습니다. 시누이 성격상 한두 번의 호의가 당연한 권리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다못해 인터넷 뒤져서 건강식 요리 반찬 배달집도 알아다 전화번호를 여러 개 준 적도 있어요. 시누이가 몇 번 배달해 먹더니 영 안 맞는다고 하대요. 그러더니 주말에 저희 집 와서 한두 끼 먹는 게 거의 지정 스케줄이 된 듯 했습니다. 저희가 놀러가서 집에 없어야 안 오곤 했죠. 그렇게 되니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가 점점 누적이 되어서 시누이한테 너무 자주 오시지 마시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의 8개월 참다가 말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주말에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한번 오시면 몇 시간씩 계시니 저희 일정에도 자꾸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처음엔 얼굴이 굳더니 이내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주말에 저희 집에 안 왔어요. 그렇다고 아예 연락을 끊은 건 절대 아니었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해결된 듯 했어요.
여전히 가끔 두 집이 합쳐 놀러 가기도 했고 바깥에서 외식도 하며 사이 유지하되 저희 집에는 안 왔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던 저희가 주말에 근교 어린이공원에 놀러가 있을 때 신호인 애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뭐 하냐길래 나와 있다고 하니 알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 또 연락이 와선 간장게장 맛집에서 좀 포장해 왔는데 많이 남는다고 저희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고리에 걸어두면 상할 것 같으니 냉장고에 넣어주겠다고 하길래 나중에 주시라고 했더니 이미 저희 집 앞에 와 있고 다음 일정이 촉박해서 빨리 자리 떠야 한다고 저를 재촉하길래 얼떨결에 알겠다고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발점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반찬 택배를 보내주십니다. 그 일정을 시누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저희 집 온 적도 많고요. 아무튼 그날도 택배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고 다음날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반찬들 양이 굉장히 적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 서너 번까지는 이상하다, 냉장고가 망가져서 숨이 죽었나 생각했네요. 제가 처음 넣어놓은 양의 3분의 1이 줄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마늘 반찬 때문에 확실히 이상한 걸 알게 되었죠. 친정엄마 반찬 중에 엄마가 직접 만드신 흑마늘 반찬이 있었는데 제가 냉장고에 넣으면서 몇 알 먹었고 남편 입에도 넣어주느라 반 정도 비운 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마늘이 달랑 3알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애들은 아직 어려 그쪽까지 손도 안 닿고 젤리나 꺼내 먹을 줄 알지 흑마늘을 먹을 리는 없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도 제가 주는 거 말곤 꺼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비밀번호 알려준 시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건 분명 시누이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니 처음엔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시누이 편을 들더니 제가 계속 의혹 제기하니까 그럼 본인이 한번 물어보겠다더군요. 시누이에게 비번 알려주고 안 바꾸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정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7살인데 가끔 같은 라인 친구들 집에 혼자 놀러 나갔다 오곤 해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한번 바꿨는데 아이가 헷갈려서 집에 못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가 비번 바뀌는 것에 예민해해서 쉽게 바꿀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설마 아무도 없는 빈집에 또 들어올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예상대로 시누이는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아니라고 했대요. 자기가 도둑도 아니고 왜 빈집 들어가서 냉장고 털어먹겠냐면서 화를 엄청 냈다면서 저한테 진짜 실망이라고 전해달랬다네요. 저는 그동안의 이상한 점들을 꼬집으며 이건 시누이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 시누이의 그 반응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치만 당장 증거 하나 없는데 몰아붙이긴 뭐해서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올케 친정엄마 음식 하나 가지고 유세 떨더니 이제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남의 집 음식 먹으면 맛있다고 하지 맛 없다고 해? 사실 사돈 어르신 음식 별로였어. 네? 아니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 음식을 폄하하실 필요까진 없잖아요. 1년 동안 잘만 드셔놓고선 먹으러 오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딴소리야? 인성 대박이다 올케. 네? 말 다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어요. 흥분한 시누이가 저에게 급기야 무슨 년 하면서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까지 끼어들어 큰 싸움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저희였어요. 이렇게 된 거 남편이 엘리베이터 CCTV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 몰래 왔었으면 엘리베이터 탄 게 찍혔겠죠? 그렇게 남편이 씩씩대면서 경비실에 찾아갔는데 그런 일로는 쉽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도난당한 것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그렇게 인력 낭비할 수 없다고 하여 아쉽게도 CCTV는 못 봤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시누이에게 감정이 있긴 했어요. 시누이가 원래 이기적인 성격이고 시어머니를 너무 부려먹어서 남편이 한 소리 한 적도 많고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이 매형에게 실망한 일이 있어서 솔직히 저 때문에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였죠. 자주 싸웠지만 각자 가정이 생기니 겉으로는 사이 좋은 척 한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찬 싸움으로 이어진 다툼이 정말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 쓰지만 시누이가 저더러 싸가지 없는 년 어쩌고 하면서 욕 섞인 문자도 새벽에 보낸 적도 있고, 남편 퇴근할 때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남편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저희 아이들 우연히 만나면 아이들 인사도 씹고 눈 흘기며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어른 싸움이어도 고모된 자로서 조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하다니요.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저는 시누이한테 아무리 감정 있어도 시조카한테는 애써 웃으면서 인사 받아줬었는데요. 여기다 글 쓰면 댓글 만선 될 만한 사건들 많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준 적 있고요. 아무튼 진짜 짜증나서 남편이랑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누나랑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친정엄마의 반찬 택배가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냉장고에 정리하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반찬이 반은 줄어있더라고요. 남편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찾아갈까 하다가 이번엔 제대로 증거 잡아보자고 해서 남편이랑 상의하고 부엌이랑 거실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친정엄마 택배 오시는 날 제대로 녹화해보자고 하고 시간을 기다렸죠. 드디어 엄마 택배 오는 날이 왔고 냉장고에 제대로 정리한 뒤 저와 남편은 출근, 아이들은 등원하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CCTV 켜놓고요. 그날 집에 와서 냉장고부터 열어보는데 예상대로 음식이 또 줄어있더군요. 바로 CCTV USB 열어 노트북 켜고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시누이였어요. 한 손엔 장바구니 들고 익숙한 듯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간도 크지. 한번 저희한테 의심받은 상태였는데 또 오다니요.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시누이는 잠깐 거실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이윽고 바로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활짝 열더군요. 그리고는 부엌에 있는 반찬통을 모두 스캔하더니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져온 락앤락통에 음식을 하나하나 다 담는 거 있죠?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마지막 반찬까지 양껏 옮겨 담더니 젓가락 한번 쓱 빨아 수저통에 넣더라고요. 그거 보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바로 수저통에 있는 젓가락들을 몽땅 싱크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이 그거 보고 열받아서 바로 시누이 집에 가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솔직히 너무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금전적인 피해도 봤을 뿐더러 아이들도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유치하게 나가고 싶어졌어요. 흔히 장난으로 저주할 때 3대가 설사해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음식 훔쳐먹었으니 설사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심호흡 한번 하고 약국에서 변비약을 샀습니다. 효과 좋은 걸로 받아왔고 그 다음 친정엄마 반찬 왔을 때 저희 먹을 것들은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시누이가 가져갈 만한 것들에 약을 탔어요. 티날까봐 물에 잘 개어서 골고루 섞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했고 결과적으로 시누이는 3번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마감 때문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와선 저희를 글쎄 상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전화를 확 끊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날 아이들 부랴부랴 하원시키고 급하게 집에 왔는데 세상에 싱크대 안에 반찬들이 마구 뒤섞여 버려져 있더라고요. 열받아서 바로 CCTV 확인했어요. 영상은 이러했습니다. 예상대로 시누이는 또 왔고 당당하게 마음에 드는 반찬 골라 몇 가지 담아가더군요. 마지막에 닭곰탕을 좀 담더니 맛을 보더라고요. 맛있는지 스마트폰까지 하면서 꽤나 오랫동안 많이 먹던데요. 한 3분쯤 먹었나? 갑자기 시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약에 약간 민트향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냄새가 났는지 한 번 더 먹어보고 또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닭곰탕을 한 1분가량 자세히 보면서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닭곰탕을 싱크대에 던져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다 꺼내 그렇게 싱크대에 모두 쏟아버리고 씩씩대며 나가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남편이랑 신우이한테 찾아가서 따졌어요. CCTV에 당신이 한 짓 다 녹화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신우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가는 거 알면서 거기다가 설사약을 탔다고. 고의성 다분하니까 상해죄로 고소할 거라며 저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길래 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들어와서 음식 가져갔냐고 하니 가족끼리 음식도 못 나눠 먹냐면서 그건 법적으로 아무 죄가 성립이 안 될 거래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설사를 많이 했는지 아냐며 우리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걸 싹싹 긁어먹었고 이유 모를 복통과 설사에 계속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닭곰탕에서 덜 녹은 변비약을 발견하고 그동안 본인이 설사했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본인이 설사 때문에 달리던 버스에서도 급하게 내려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아냐며 입까지 부득부득 갈며 소리치더군요.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는 신우이에게 너무 황당해서 제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정말 저희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상해죄로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변비약을 넣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될 거라네요. 남편이랑 같이 서류 보다가 황당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자긴 절대 안 봐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큰 벌 받게 할 거라며 큰 소리 치네요. 저희는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로 맞고소하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 중입니다. 형사로 먼저 넣었더니 저희가 비번 알려준 것도 있고 친족 간 다툼이라 민사로 가는 게 좋겠다며 그렇게 하려고 해요. 신우이에게 우리도 고소할 거다 각오하라고 전화 오니까 니네가 뭘 잘했다고 고소하냐며 방방 뛰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도 고소 취하할 거니까 집안 싸움 그만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솔직히 다 내려놓고 말하겠다면서 본인이 아이 낳고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저희 친정엄마 음식 먹고 갑자기 기력이 확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더 우리 친정엄마 음식에 집착하게 됐다는 말을 돌려 말하던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사과라도 한마디 섞으며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저 당당해요. 저희 생각엔 본인이 더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꼬리 내리는 것 같은데요. 글로 큼지막한 일들만 쓰니까 좀 두서없네요. 디테일한 부분이나 저희 신상 드러나는 부분들은 생략했어요. 꽤 오랜 시간 벌어진 사건입니다. 혹시 가족 간 맞고소 하신 분들 계신지 궁금하네요. 시댁에서도 신우이 대신 사과한다시며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